자, 나는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생물이 다양하대. 그럼 어떤 부분에서 다양한지 우리는 몰라. 그럼 기준이 필요한 거야. 다양함의 기준을 우리는 세 가지를 제시하거든. 첫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해 볼게. 암기해줘 이거 반드시. 유전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기 전에. 유전자는 형질을 담고 있는 정보야. 형질에 관련된 정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키는 유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실제로 DNA 안에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 DNA 안에 있는 유전자에서 키에 관련된 유전자가 또 있어. 이 180키를 담고 있는 유전자라고 해봐. 그럼 얘는 나중에 키 180이 돼. 그 형질이 180이라는 형질이 발현됐다고 얘기하거든. 진짜 키가 180이 되면. 아무튼 이런 게 유전자야. 그러니까 정보야. 어떤 특징에 관련된 정보를 유전자라고 해. 그럼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은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더라도 하나의 유전자야. 다양할수록 좋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예를 해보면 사람이라는 종도 뭐 피부색으로 예를 들게. 피부색에 관련된 유전자가 어떤 사람은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거든. 어떤 우리나라 사람은 뭐 황색일 수도 있는 거고 등등등 되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하다고 얘기해. 얘기되니? 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변이도 발생하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좋은 걸까?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할수록 좋은 걸까? 다양할수록 좋아. 왜냐면 if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어. 급격히 환경이 변화하면 만약에 다양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동일하다면 사람이라는 이 개체가 일관적으로 동일하다면 환경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전멸할 수도 있거든. 환경 변화에 유리한 종만이 유리한 형질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단 말이야. 이해 가니 이거? 만약에 갑자기 겁나 햇빛이 엄청 쬐. 그러면 이게 좀 햇빛을 잘 못 받는 피부인 사람들은 금방 멸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햇빛에 대한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죽어. 그러나 햇빛에 대한 내성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골고루 유전적으로 다양한 형질을 같은 종이 가지면 그 종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이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가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종다양성이거든? 종이 많을수록 좋지. 다양할수록 좋아.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한 지역이거든. 여기는. 자, 내가 동그라미 칠게. 지금 이 내가 말하는 얘기들이 되게 쉽잖아. 문제도 쉬워 실제로. 그러나 이 단원에서는 이 유전적 다양성에서 같은 종이라는 키워드, 종다양성에서는 한 지역이라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 일단 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골고루 분포하는지. 어떤 얘기냐면 한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생물 종이 많아. 종이 다양해. 그리고 이 비율이, 분포 비율이 균등해야 돼. 어느 정도. 균등할수록 종다양성은 커진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들게. 똑같은 지역이,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생긴 지역이 있다고 해봐. 나 극단적인 예시를 들게.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살고 B에는 파란색만 살거든. 종적으로 이제 A가 종이 두 개가 있는 거고 B는 종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일단 종으로 봤을 때는 A가 더 많잖아. 그럼 A가 종 다양성이 더 다양한 거겠지? 근데 내가 A와 관련된 A와 관련돼서 이렇게도 한번 그려봤거든. 이 지역을 C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근데 A랑 C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C에서가 빨간 종이 훨씬 많지. 이러면 A와 C 중에서 누가 종 다양성이 크냐라고 얘기하면 A가 제일 지금 크다고 얘기하면 돼. 왜냐면 분포 비율이 A가 C에 비해서 더 균등하잖아. 되게 골고루 있잖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종 다양성이 크다 이런 걸 따질 때는 다시 말해서 종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분포 비율이 균등한지를 보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를 할 건데 이 세 번째 얘기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지. 이 생태계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뭐 위도, 온도, 강수량, 그리고 바다인지 대륙인지, 대륙인지 바다인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든. 이건 이해가 가잖아. 우리가 이거와 관련돼서 좀 적절하게 좀 잘 섞이면, 그러니까 위도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강수량도 뭐 적당하고 막 생물이 살기 좋아.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거든. 아무튼 이렇게 생물이 살기 좋은 생태계는 당연한 얘기지만 종다양성도 많을 거고, 앞서 얘기했던 종다양성도 많을 거고, 이제 유전적 다양성도 많을 거야. 이거 이해가 가지?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관계,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 유전적 다양성은, 자, 이거 그냥 세 가지 그냥 잠깐 그려볼게.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적 다양성. 첫 번째로 방금 얘기했다시피 생태계가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꾸준히 증가해. 이해가지? 이거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이 일단 제일 기초 토대가 돼야 되거든. 얘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 그리고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이제 다양하면 다양해질수록 이제 같은 종이었는데 너무 다양해지면 이제 다른 종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이 종다양성에 대해서 이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이해가지? 아무튼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문제만 잘 풀면 되거든 이게. 자, 이제 아무튼 다양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생물이 다양한 게 좋은 건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게. 생물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는 생물 자원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거든. 인간으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는 생물도 다 자원이거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우리가 목화, 비단 이런 거 쓰잖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 근데 이러한 식물 관련된 종 다양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옷이 다 균일하게 하나였을 거야. 우리가 옷도 뭐 악어로도 만들 수 있고 낙타로도 만들 수 있잖아. 종 다양성이 없었다면, 그냥 생물의 다양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얻을 수 없던 것들이었겠지. 음식도 마찬가지겠고. 이게 특히 의약품에 좀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의약품이라고 하면 막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 버드나무 껍질 하나 있거든. 이건 예시 하나 기억을 해도 되게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 근데 버드나무야 하필.
얘가 미쳤거든? 왜 미쳤냐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아스피린이랑 이거 인류의 아스피린이 진통제 뭐 이런 건데, 아스피린이 부작용도 제일 없고 효과는 만점인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약품이라고 칭송받는 약이거든. 버드나무 껍질 가지고 이런 아스피린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이 없었으면, 버드나무가 없었으면 아스피린도 못 만들었겠지. 등등등. 그러니까 되게 생물이 다양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고, 니네가 약간 그냥 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물어보면 너희는 그냥 보면 그냥 찍어서 딱 답을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건 니네 그 감각을 믿어줘. 낼 거리가 없어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 생물의 다양성이 위기가 왔잖아 지금. 실제로 지금 종들 많이 멸종되는 생물들도 많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의 자원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위기가 나타나진 원인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할게. 자, 첫 번째 개발이 있거든. 개발. 산을 깎아 골프장 만들어. 생물 다양성 감소하겠지 당연히. 이런 건 우리 입장에서는 개발로 얘기하고, 실제 생물들 입장에서는 서식지 파괴, 그리고 단편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는 맞는 말이고, 단편화, 생물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제한된다는 뜻이야.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고, 불법 포획. 위기가 나타난 원인은 불법 포획도 있어. 무분별하게 막 잡아먹어버리고, 막 굉장히 희귀종인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획해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리고 외래종 도입.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외래종 도입은 이게 이해가 안 가. 외래종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치? 외래종이 뭐냐면, 잘 오순도순 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거든. 뭐 A라 이거 동그라미나 세모나 네모나 별이나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는데, 깍둑지로 외래종이 등장해버려. 근데 이 외래종 강자야. 그거 막 이렇게 막 잘 평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 외래종이란 놈이 갑자기 이 서식지에 등판을 하게 되면 균형이 다 망가지거든. 막 다 잡아먹는다고 해봐. 근데 이렇게 잡아먹으면 여기 있는 네모는 원래 얘를 잡아먹던, 세모를 잡아먹던 놈이라고 해봐. 그럼 네모도 죽겠지. 별은 동그라미를 잡아먹던 놈이라고 해봐. 별도 죽어. 이렇게 서식지가 즉 서식지에 있는 종들이 확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니네 뉴트리아라고 알아? 뉴트리아라고 되게 큰 괴물쥐 있거든? 니네 괴물쥐 알 수도 있어. 아무튼 굉장히 큰 쥐인데, 얘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막 농작물 다 풀어 뜯어먹고 해치고 막 그런 쥐거든? 이 쥐 때문에 뭐 농작물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종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 하나 할게. 환경오염. 환경이 오염되면 생물들 숫자들 다 감소하겠지. 안 좋은 거겠지. 그럼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개인적인 노력도 있고, 우리 잘 보존하자, 관심 갖자, 뭐 이런 얘기고, 사회 국가적 노력이 있고, 뭐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겠지. 그리고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의미를 하겠지. 그리고 국제적 노력 이런 것도 있겠지.
나라끼리 협약을 맺어서 뭐 예를 들어서 CO2를 감수하는 협약을 맺었어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줄이고자 노력을 하는 거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거 자체로. 국제적 노력으로 국제협약하고 그래서 생물들이 잘 보존할 수 있게끔 나름 전 세계가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인적 노력밖에 없긴 하지.